술, 담배 자주 하시는 분들, 특히 흡연 자주 하시는 분들, 흡연하고 믹스커피 마시고 양치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치과 마린형입니다. 당뇨나 고혈압도 물론 중요한 질환이지만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 1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환자분들이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되게 크게 생각하시고 잇몸 질환은 되게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통계청 보시면 당뇨, 고혈압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잇몸 질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잇몸 질환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태가 뭐냐면 치은염입니다. 치은염. 염증 반응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정도고,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잇몸이 좀 부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시면은 저희가 스케일링하고 그쪽 부위만 부분적으로 잇몸 치료만 해주고 나서 한 2주 정도 뒤에 뵈면은 잇몸이 되게 탄탄하고 튼튼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치할 때 피가 난다 그러면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도 좋지만 스케일링보다 더 좋은 잇몸 치료를 꼭 받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치주염이죠. 치주염이 당뇨나 고혈압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 치주염은 뭐냐면 잇몸에서 염증 반응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치조골이라든지 치아와 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어요. 그게 치주인대인데, 치조골이나 치주인대까지 염증이 커진 경우, 그렇게까지 퍼지면은 마찬가지로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치아가 시리고 치아가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씹을 때마다 아프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내원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다 잇몸 질환이에요. 이런 경우도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스케일링 해주고 좀 짧은 기간 동안 짧게 내원하셔가지고 한 두세 번만 잇몸 치료를 해줘도 금방 잇몸은 또 많이 좋아지시니까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다. 치주염은 또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냐, 술, 담배 자주 하시는 분들, 특히 흡연 자주 하시는 분들, 흡연하고 믹스커피 마시고 양치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치주염 그냥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흡연 하지 마라고 하시면 흡연 안 하실 건가요? 하시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떤 걸 하시면 되냐, 양치 좀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병원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해드리는 잇몸 치료만 받아도 훨씬 잇몸을 탄탄하게 오래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양치를 되게 대충 하시는 분도 계세요. 치아 하나당 1분씩 닦으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양치를 다 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 분이 계세요. 뭐 물로만 그냥 대충 헹구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잇몸 질환에서 가장 필요한 양치 습관이 뭘까요? 치아를 잘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잇몸을 잘 닦아야 돼요. 마사지 하듯이 가볍게 진동을 살짝 줘가지고 적절한 강도로 자극을 줘서 마사지를 해야지, 치아 다 닳을 때까지 막 이렇게 세게 분노의 양치질 하시면 잇몸 거의 그냥 아작납니다. 그렇게 양치하시면 안 되고, 잇몸을 마사지 해주듯이 구석구석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잇몸 치료 받으시면은 잇몸 질환은 많이 좋아지시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신질환과도 많이 연관성이 있는 질환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은 손끝, 발끝,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치아 끝, 이렇게 인체에서 가장 끝부분에 있는 곳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에 우리가 영양분도 있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면역체계 물질들이 다 혈액 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염증을 잡아줘야 되는데 좀 잡아주는 게 많이 약하니까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보다 당연히 치과를 더 자주 가셔야겠죠. 염증이 조금만이라도 있을 때 바로바로 빼줘야지 순식간에 치조골이 흡수되고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과를 좀 더 자주 가셔가지고 잇몸 치료도 좀 자주 받으시면 더 탄탄하게 잇몸을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치은 퇴축, 잇몸 퇴축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질환이라고 보기에는 노화의 현상이죠. 피부도 탄력을 잃어가고 늙어가듯이 치아를 뭐 60년, 50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겠죠. 잇몸이 내려가는 거는 노화의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염증 반응이 일으키지 않도록, 또는 염증 반응이 있으면 바로 그 염증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좀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잇몸 질환 네 번째는 바로 치은 비대입니다. 치은 비대는 전신 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과도 연관성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항경련제의 페니토인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 그런 거를 드시는 분들, 또 면역제제 중에서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이 치은 비대라든지 치은 과증식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분들 오시면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는 당연히 잇몸에 과증식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국소적으로 잇몸 치료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스케일링 해드린다든지 손쉬운 치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도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 잇몸이 너무 많이 부어서 그쪽으로 양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부어 계시면 잇몸 석영술이나 잇몸 절제술을 통해서 과증식된 부위를 잘라내서 제대로 된 잇몸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술식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잇몸 질환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는 결국 원인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염증 반응이죠. 그러면 염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전신질환이나 당뇨라든지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생길 수도 있고, 뭐 이후에 어찌됐든 염증이 생겼을 때는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잇몸 치료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좀 잘 챙겨 드시고, 요새 과로라든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잇몸이 많이 부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잠도 좀 잘 주무시고 이러면은 잇몸 건강을 꾸준하게 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데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셨을까?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해보면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분도 계시고, 치과에 오기가 무서워서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치과는 늦게 오면 후회하십니다. 사람은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치아 자체가 좀 건강할 때, 저희가 손을 좀 쓸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좀 자주 오셔가지고 잇몸 치료도 좀 받고 정기적으로 구강검진도 받으시면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내 치아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치료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잇몸 치료라든지 검진을 좀 제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024년도 새해에는 더 탄탄하고 더 튼튼한 잇몸으로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 드셔가지고 건강하게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